대단원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대단원 마무리면 1번이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불러준 번호가 교과서 번호가 다르겠네요. 그냥 문제 순서 보고 쌤이 순서대로 다 풀어줬으니까 문제 순서에 따라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단원 문제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단원 문제 첫 번째. 실수. 지금 이제 대단원이니까 앞에 있는 얘기까지 한번 하게 될 거예요. 함수부터 겸사겸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F3 플러스 F 루트 2는 무엇이냐. 이거 그냥 정말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런 옆에 있다면 혹시 있으면 토닥토닥 해주세요 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3 넣었을 때랑 F라는 함수에 루트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니? 뭐 이런 문제인데 F라는 함수에 3을 넣으면요 위로 계산이 돼요? 아래로 계산이 돼요? 이거 지금 유리수일 때고 이건 지금 무리수일 때예요.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을 넣어보세요. 1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몇이 나와요? 4가 나오게 되고요. 얘 한번 볼게요. F라는 함수에 루트 2가 정의가 되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x가 무리수일 때니까. 그래서 2가 됩니다. 6이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 잡게요. 1, 2, 3, 4를 정의해서 a, b, c, d, e가 나와야 하는데 함수의 개수. 자, 봅시다. 함수는 그냥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 1이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5종류가 있군요. 그리고예요. 그리고라서 곱하는 거예요. 2가 대응하려고 보니까 여전히 5개가 있군요. 왜? A가 B랑 붙었다고 쳐도 2가 B랑 또 붙을 수 있으니까요. 3도 이제 대응하려고 보니까 5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4도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총 5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5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625일 겁니다. 그 다음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해요. 왜? 공역은 5개인데 치역은 4개밖에 안 될 테니까 1대1 함수라서 1대1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겁니다.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어쨌든 방법적인 면에서 비슷하니까 봅시다. 1이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랑 대응을 했다고 치면 대응을 하고 나서 2가 대응하려고 보니까 1이 대응한 거를 제외하고 대응해야 되죠. 1대1이니까요. 총 4개의 선택지. 3이 대응하려고 보니까 3개밖에 안 남았고 4가 대응하려고 보니까 1과 2와 3이 이미 누군가와 대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4 입장에서는 A와 B 2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2개. 이걸 곱하면 6, 4, 24가 1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요거 종이를 좀 바꾸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사실 그러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A보다 같거나 큰 I를 넣어서 이게 집합 X예요.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은 I가 나오는 함수.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요, 이런 애들을 넣어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고요. 이걸 조금 좌표평면으로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X는 A이다, Y는 A이다라는 기준선을 그었을 때 A보다 크면서 A보다 큰 거, 즉 이쪽에 그려지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fx가요, x제곱 더하기 2x인데요. 얘가 2차 함수예요. 아니, 얘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예요? 아니라는 거죠. 1대1 함수가 아닌데 있죠.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절대 항등함수가 아니지만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제한된 정의역 내에서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 0이 들어갔을 때 0,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는, 즉 능계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함수든지 어떤 특정 정의역,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항등함수도 될 수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잠깐 다른 부가 설명 한번 해보지요. 자,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 정의역이랑 치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범위 내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요쪽 부분, 그러니까 x 정의역의 오른쪽, 치역의 위쪽, 오른쪽 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이제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함수입니까? 일단 이게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죠. 왜?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치역 내에서 이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안 만나. 여기 만나잖아요. 이건 그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예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워야 돼요. 우린 저게 뭐 계산은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아예 그려지지조차 않는 거예요. 안 만나죠?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함수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참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좀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졌는데, 요 범위 내에서 이제 1대1 대응이냐, 딱 요 부분만 그려질 거예요.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세로선을 그어봅시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로선을 그어볼게. 만난다 하나씩 밖에 안 만나니까 일단 함수는 맞습니다. 1대1이냐? 1대1은 이렇게 가로를 그어보면 되죠. 하나, 오, 1대1인가 봐 했는데 여기를 넘어가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면 함수 아닐까? 이건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안 만나면 함수가 아닌데, 이거는 안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공역 중에서 치역이 되지 못한 아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1대1이긴 한데 공역 중에서 치역이 되지 않은,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으므로 그냥 1대1 함수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쨌든 둘 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냐면요, 결론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있으면 정역이 이렇게 되고 치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두 정역과 치역의 요 교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참수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 순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함수죠. 1대1, 빈틈없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이 그림은 버리지 않고 일단 옆에 놔두겠습니다. 이따 또 써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구, 잠깐만, 다시 설명. 아까 이 선이 x는 a였어요. 이 선이 y는 a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a가 되는 거죠. 어떤 x 좌표, y 좌표가 같은 어떤 점이 주어진 이차함수 위에 존재를 하는구나, 거기를 찾아야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인데 어떤 특정 a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특정 a 값이 나오는 a, a가 존재를 할 거예요. 풀어보겠습니다. a를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하므로 a제곱 더하기 a는 0이고 a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1이니까 a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죠. 왜 두 개지? 다시 아까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a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0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함수는 0,0도 지나고, 여기 0,0이면 안 되는구나. 0,0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쯤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예요. 0,0도 지나고요. 예를 들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려지겠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이건 함수야 아니에요? 여기 안 그려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함수 아니죠? a 값이 0이면 마이너스 1이면요,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빼고요. 즉 a가 몇일 때? 0일 때만 성립을 하게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0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를 보니까 a 값을 모두 구하여라가 나왔는데,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잠깐만,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그게 아닌가 봐요. 다시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군요. 자, 주어진 함수가 뭐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2x,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요,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딱 해서 여기가 그려져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A 값이 0일 때는요, 이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그려지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A가 0 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38번 집합 1, 2, 3, 4에서 1, 2, 3, 4 x에서 x로죠.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다음 그림 것 같을 때 f 합성 f가 x, 자 1, 2, 3, 4에서 1, 2, 3, 4인데 f 합성 f가 x.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이 표현에서 우리는요 그냥 뭐 합성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세요. 정의한 애랑 나오는 애가 같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즉 이게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이면 3이고 4면 4라는 소리예요. 무슨 함수? 이거 항등함수입니다. 나중에 이런 표현도 보게 될 거예요. G 합성 F 했더니 X가 나오더라고. 이런 것도 보게 될 텐데 이것 또한 G 합성 F가 항등함수라는 소리고요. G 합성 F가 항등함수일 때 G와 F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G가 F의 역함수든가 F가 G의 역함수이어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문제풀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합성하면 항등함수래요. 주어진 거 보니까 1 넣으면 4, 4 넣으면 4, 3 넣으면 2, 2 넣으면 3. 잠깐만, 이게 합성해서 항등함수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항등함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애를 말하는 거구나. 하나 해봐야겠는데요? 1 넣어볼게요. F1은 4고요 이걸 다시 넣으면 F4는 3입니다. 결과적으로 1을 넣었더니 4가 나온다는 소리죠? 땡. X에 2를 넣어볼게요. F2는 위에 그린 것 같이 3이고요 그럼 F3은 2네. 2 넣었더니 2 나오네. 오호 되고 X가 3이에요. F3은 2죠. 위에 그림 보면요. 그러면 F3은 2니까 F2는 다시 3이 나옵니다. 3을 넣었더니 3이 나오네. 오호 X가 4를 넣었을 때 FX4는 4고요 FX4는 4니까 4를 넣으면 다시 4가 나오니까 4를 넣었더니 4가 나왔다. 되네. 이걸 만족하는 모든 X값을 구하라.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시키기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두 함수가 있는데 다음을 구하라. 일단 함수 fx는 x-3이고요 gx는 -2x 플러스 5예요 그러면은 다음 hx를 구해라. f랑 h랑 합성하면 g가 되는 거를 그런 hx를 구해주겠니? 그러면 이게 지금요 f라는 함수에다가 h를 넣은 거니까 우리 fx는 x 빼기 3이니까 f 합성 h는 f의 x 자리에 hx를 넣은 거죠. 이게 f 합성 h예요. 이게 -2x 플러스 5 즉 g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hx는 -x 플러스 8이다 라고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겠고 2번 한번 볼게요. 이게 1번 2번 한번 볼게요. h 합성 f는 g다. 요게 아주 보세요. h라는 함수에다가 fx를 넣었더니 그게 gx와 같더라라는 이야기인데 hx가 뭔지 몰라요. 그냥 fx는 아니까 그냥 써볼게요. h에다가 x-3을 넣으면은 -2x 플러스 5구나. 봐봐요. 우리는 이렇게 요 안에가 정역을 표현하는 부분이 단항식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단항식이 아니죠. 되게 거부감이 들고 보기가 싫죠. 그래서 우리는 x-3을 t라는 어떤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x에 관한 함수는 t에 관한 함수로 바뀌게 될 거고요. t에 관한 함수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x는 t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런 치환 후의 식을 써보겠습니다. h는 h x-3이었는데 x-3t니까 ht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대신에 t 플러스 3을 넣어요. 플러스 5. 오, 뭔가 깔끔해질 느낌. ht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2 되고요. 자, 여기서 그냥 t를 x로만 바꿔주면은 우리는 익숙한 x에 관한 함수 h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 이 t라는 거는 애기치라는 함수에서 어디에 정의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간판 역할일 뿐이지, 이게 t든 x든 기억이든 니은이든 별이든 골뱅이든 네모든 세모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거요, h 별은 마이너스 2 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요, 계산은 우린 다 해요. 물론 이렇게 쓰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계산 다 해요. 위치만 알려주는 간판 역할이지 t든 x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랑요, 여기 나와 있는 x랑 여기 나와 있는 x는 보기는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달라요. 왜냐면 여기 있는 x는 사실 2x였고 2x는 t를 거쳐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x로 바꿔준 그 x거든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난 그냥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